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여기 이 61선에서의 지지 구간, 이 21선에서의 밀집. 자, 오늘 주가가 소폭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와줬었고요. 오늘 수급을 보아하니까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기관에서 금융 투자랑 함께 정리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다시금 순매수를 좀 이어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주가 반등 흐름들이 외국인들이 주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요 수급 포인트로 체크를 해보고, 자, 그리고 주가가 지금 하단엔 61선 하단엔 61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죠. 자, 대응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얘기들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 여러가지 리포트들과 함께 이 K 휴머노이드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 전망들 살펴보면서 두산 로보틱스가 경영 실적하고 Q&A 시간을 8월 25일에 가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에 대한 예측 또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이니까 대응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두산 로보틱스에 한번 관심을 둬볼까 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고,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승하든 하락하든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만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하락하는 종목들은 사실 지우가 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남겨두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스터디를 목적으로, 우리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항상 올라가기만 할 수는 없듯이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5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 분명히 나와주고 있고, 이렇게 손실 중인 종목, 한중NC에서도 마이너스 10%가량 손실을 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접근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0%를 플러스 56%로 만회를 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신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다 합산해서 누적해서 588% 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모두 공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 영상 하단에 댓글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해당 페이지에서 채널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 클릭하시면 여기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확인이 가능하시니 오셔가지고 보시고, 50% 40% 올라가는 종목들, 적어도 20% 올라가는 종목들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이 포트폴리오에다가 두산 로보틱스를 추가를 했고, 과거에는 45%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주가가 좀 상승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주가가 68,000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 추천가보다 높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손절가는 아직까지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8월 21일에 오늘 한전기술도 106,900원까지 106,900원까지 10% 터치를 했습니다. 사실 이건 손절가를 좀 터치를 했다가 올라간 거라서 시장이 급등락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 잠깐 터치를 하고 바로 반등이 좀 나왔지만, 일단은 저 하락 표시를 좀 해놓고 상승도 같이 했으니까 이렇게 좀 표시를 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일단은 제가 기대하고 있는 가격은 7만원대이긴 해요. 14% 정도 가량. 여기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BS 코리아 서밋 2025 여기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UBS라는 이 글로벌 증권사입니다. 이 UBS 증권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여기 참석을 해서 실적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여기에 기업 IR을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해외 증권사다 보니까 해외라든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많이 모이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라든가 주주분들 목적으로 하는 기업 공개가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라든가 지금 회사의 경영 상황이라든가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질의응답을 가지고 이 투자 유치를 돕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여기서 우리가 제 영상을 보셨다면 대부분 아시는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다른 이제 색다른 얘기들은 나와주진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이 인공지능 M&A에 대한 내용들인데, 그거 이외에는 지금 원액시아, 북미 엔지니어링 업체 원액시아를 인수해서 두산 밥켓의 영업창구, 이렇게 시너지를 창출하겠다. 인수되는 게 3분기 말부터 진행이 되니까 4분기부터 원액시아의 실적이 연결 재무로, 두산 로보틱스잖아요. 두산 로보틱스가 원액시아의 지분을 연결을 해가지고 재무제표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이 회사의 실적을 배당을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재무로 연결하는 게 연결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회사까지 포함한 실적이에요. 이게 4분기부터는 온전히 연결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지만 향후에 두산 밥캣과의 시너지를 내면서 원액시아의 북미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빠른 시일 내로 흑자 달성을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AI 인력들 채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R&D 센터에 대한 이번 하반기 중으로 R&D 센터의 개소, 이제 이 채용이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인공지능 M&A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이번 실적 발표 이 기업 설명회 여기에서는 놔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해외 투자자들은 이런 기회가 잘 없잖아요. 해외 투자자들 대상으로 영어로 좀 설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원액시아에 대한 연결 실적을 반영된다, 이런 걸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하반기 말부터 인수가 완료되기 때문에 온전한 실적이 4분기부터 반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3분기에 대한 실적은 과거 실적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주식 투자라든가 원액시아 인수에 대한 자금이 좀 투자가 됐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이 되면서 적자폭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들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그냥 기업을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자본료를 주고 지분 매입이라든가 지분 매입이면 또 양도세를 줘야 되겠죠. 뭐 매입 매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부가적인 소요 비용들이 발생이 돼요. 그게 원액시아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들어갔던 비용이다 보니까 여기서 적자가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를 감안하시되 이 4분기부터는 온전한 영업이익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니까, 반영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4분기 얼마 지나진 않았죠. 4분기부터 바로 흑자가 난다라고 하면 2026년도에 적자가 날 리가 없겠죠. 이때도 흑자가 나야 되겠죠. 점진적으로 원액시아랑 북미 쪽에 영업 창구를 활용하는 밥켓의 시너지가 나주면서 외형 성장이 좀 진행이 돼야 2027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실적이 흑자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 반등할 수 있었던 요인들, 시장이 물론 회복을 했지만 저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했던 이 영향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상장하기 얼마 남진 않은 시점이거든요. 결정이 나진 않았지만 소프트뱅크가 2대 주주인데 소프트뱅크가 상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 주식을 매도를 하는 게, 현대에다가 이 주식을 매도를 하는 그런 약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같은 경우에서도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권 승계 자금,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장하는 모습들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K 휴머노이드 연합이랑 같이 공통점이 생기게 됩니다. 현대차가 이 K 휴머노이드 연합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K 휴머노이드 연합에 참여한 기업들이랑 같이 기술 개발을 같이 하고 상품들을 같이 만들게 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해서 이 같은 지원을 받아가면서 같이 발전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휴머노이드의 경쟁력의 강화, 이런 것들이 두산 로보틱스의 잠재적인 전망치, 기대치 이런 걸로 반영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테슬라에서 이런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했을 때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장밋빛 전망, 기대감, 그런 것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일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한국 로봇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엄밀히 따지면 미국 기업이지만 지분이 한국에 있으니까 현대차 계열사로 상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상장 기대감들까지 로봇 섹터의 전반적인 상승세,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이다. 이 상장 발표가 나면은, 상장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주가가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 본연의 모멘텀이 아니라 여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로보틱스 업종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로봇산업진흥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진흥원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 해요. 휴머노이드 로봇 활용 전시 컨텐츠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조만간 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동 개발하고 실증을 겸한 컨텐츠,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한다고 하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 로봇에 움직이는 것들, 국산 로보틱스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접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그러면은 로보틱스를 발전한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뉴스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로보틱스 업종들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포커스가 집중도가 좀 높아진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약간 테마적인 요인들이긴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죠. 실적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 요인들에라도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도 K 휴머노이드 연합이 이런 식으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한국의 휴머노이드 산업을 부흥시킬 수만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일개 그냥 단순히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굵직굵직한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 협동 로봇 3위, 4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 로봇팔, 두산 로보틱스가 로봇팔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부 다 한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이거든요. 자, 이런 로봇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 형상을 하는 로봇들은 이미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탑재될 수 있는 인공지능, 사람처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여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자, 지난 골드만삭스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35년도에 52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출하량도 14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기존의 예상치보다 6배, 각 4배 이렇게 증가된 수치이긴 해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이런 혁신 제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 남지 않았죠. 35년도면은 불과 10년 사이입니다. 이런 장기적인 모멘텀들을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2035년도까지 적자를 계속 본다라고 하면 이 자본금 이게 계속 줄어들 수 있고 우리가 차라리 나중에 투자하지 지금 투자를 하지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상대적으로 맞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흑자가 나면서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서 10년 뒤까지 묵혀놓는 것들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피지컬 AI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강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K 휴머노이드로서 참가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국산 로봇의 생태계들 여기 참여 기업이 있죠. K 휴머노이드 연합 분야별 대표 참여 기업. 여기 로봇 제조사로 두산 로보틱스가 있죠. 뭐 카이스트 고려대 등등등 대학교들, 로봇 부품사들, 제조사들. 여기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현대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제조사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해당 리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가 원액 시야를 인수한다고 했는데 이 팔레타이징 포장, 물류 현장 내에 활용되는 협동 로봇을 자체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는 기업이에요. 자, 2024년도 원액 시야 매출액이 1330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3분기부터 동사 연결 실적에 포함이 된다. 하지만 4분기부터는 온전한 실적이 반영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적자폭이 확대가 되는 게 3분기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실적 연결로 편입되면서 두산 로보틱스의 외형에 대한 성장세, 적자가 축소가 되는 것들을 기대를 하는 거죠. 지금 단기적으로 흑자가 나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북미 유럽 지역에서 협동 로봇의 업황도 단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두산 밥객과 이 두산 그룹과의 시너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내용들이고 자 아까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평균 성장세 6배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 했죠. 35년도까지. 이 협동 로봇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연평균 2030년도까지 34% 정도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4위 기업으로 한국 기업 중 드물게 글로벌 경쟁력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중장기 협동 로봇 도입 확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고 인건비가 비싸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2030년도까지도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이때가 이제 시작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으로 항상 수익을 낼 수는 없듯이 손실 중인 종목들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내 손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수익을 볼 수 있느냐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10만원 손실 중인 종목 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0만원의 손실을 봤다. 그럼 다음 포트폴리오 종목에서 100만원, 10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플러스 10만원, 마이너스 10만원. 그러다가 20만원 수익 나면은 이거를 같이 팔아서 원금을 또 확보를 하고 손실을 상쇄시키고 이거를 또 같이 팔아서 플러스 10만원. 이런 식으로 비중을 지켜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가급적 우리가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안정적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우리 이 포트폴리오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자립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만 남겨두게 되는 경우에 종목들이 추가가 될 때 비중을 욕심내셔가지고 엄청나게 확대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보세요. 만약에 한 종목에 투자를 했을 때 마이너스 10만 원이 났어요. 비중을 다른 다음 종목들의 비중을 이렇게 키웠을 때 마이너스 10만 원이 나도 마이너스 30만 원이 납니다. 마이너스 10% 했을 때 다음 종목에 100만 원, 50만 원 비중을 다 제각각으로 해버리면은 수익이 높게 나는 종목. 항상 우리가 작게 투자를 하면은 높은 수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익금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리스크를 회피를 할 수 없고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는 그런 꼴이 되겠죠.
그래서 비중은 항상 일정하게 운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참고를 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하는 데에서 소신이 있어야겠죠. 저는 이 소신을 가지고 개인적인 투자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상승하는 종목들만 놔둬놨을 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다 제각각으로 하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확대를 하면 피해를 보실 수가 있겠죠. 피해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투명하고 신뢰 있게 하는데 피해를 보시면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공부방에서도 단기 수익 종목들이 나갑니다.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종목들, 중기 스윙 종목들 주로 안내를 드리고 우리 단기 스윙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부방으로 오셔야 돼요. 나중에 들어오시더라도 공부방의 지난 자료들까지 모두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목적으로 우리 경제적 자유를 목적으로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부방 입장하기 링크 클릭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걱정되시는 종목들, 골치 아픈 종목들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공부방에서 단기 스윙 종목들, 스터디 종목들, 알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 리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신 종목, 제가 계속 앞으로 계속 촬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이 포트폴리오도 계속 좋은 종목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두산 로보틱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 61선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여기 이 62,500원 부근, 이 부근에서의 밀집이 예상이 됩니다.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62,500원을 단숨에 뚫고 올라가면은 거래량들이 동반이 됐을 거예요. 이때는 거래량들이 동반될 수 있을 만한 이슈가 필요한 작대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든가 UBS 서밋에서 기업 실적 발표, 컨퍼런스, K 휴머노이드 연합에서 전시회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이슈로 좀 집중이 된다면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고 한 62,500원 상단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65,000원 하단 부근에서 추세가 밀집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기 다시금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이탈을 할지, 이 포인트 이제 반등 나오는 거는 체크를 해봤으니까 주가가 일정 수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예상이 되는 거죠. 기대를 하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주가가 여기에 위치해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주가가 여기 61선을 이탈했다, 그럼 비중을 조금 축소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하단에 지지를 받을 때 다시 이런 식으로 반등이 확인이 될 때 비중을 다시 여기서 줄여냈던 비중을 다시 매수를 하시면은 평균 단가가 조금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원금을 확보를 하는 그런 전략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신청서에 작성해서 말씀 주시면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